안녕하세요. 실리프팅의 살아있는 역사 성형외과 전문의 노봉일 원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브 내용들 중에서 제가 봐서 이상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프팅은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기술입니다. 실을 이용해서 늘어진 피부를 당겨 올리는 수술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실이 들어가면서 피부에 탄력을 만들어주는 시술, 쉽게 말해서 엔티에이징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리프팅에 사용하는 실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늘어진 피부를 당겨 올리는 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얼굴 꺼짐을 채워주는 실들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2002년 전에 실리프팅이 있었는데 그 전의 방식들은 일반적인 실을 이용해서 얼굴을 당기는 데만 써왔습니다. 근데 그 방법들이 실제로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2002년도에 가시가 달린 실을 이용해서 얼굴 당기는 시술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방법이 얼굴을 당기는 것 외에도 피부에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부 탄력을 만들어주는 실로는 대표적인 게 매선실이라는 실인데요. 이 실은 실제로 리프팅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한동안 리프팅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이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는 리프팅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리프팅보다는 탄력을 만드는 데 쓰는데 얼굴을 당기는 실조차도 얼굴에 탄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굳이 매선실까지는 저는 안 써도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볼륨을 채워주는, 얼굴 꺼진 걸 채워주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K-번이라는 실입니다. 얼굴을 당기는 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기는 실들이 대표적인 게 가시가 있는 실과 가시가 없는 실이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실로 요즘에 대표적으로 많이 인터넷에서 들 수 있는 게 엘라스티쿰이라는 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실인데요. 가시실도 되게 종류가 많은 게 가시실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듭니다. 기존의 방법은 실을 깎아서 만드는 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얘를 프레스로 누르거나 짜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가 몰딩 실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요즘의 대세는 몰딩 실이고요. 그럼 실을 어떤 걸 써야 되냐? 왜냐하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몰딩 실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온 건 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많이 보게 되는 민트라는 실입니다. 저도 실제로는 민트라는 실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트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QTL이라는 실을 쓰고 있는데요. QTL이라는 실은 프레스로 찍어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고온 열치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의 강도 자체가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1cm당 들어있는 가시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어갈 효과가 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제가 긴 실을 써서 고정하는 기술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두피에 생기는 통증 때문에 환자가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9cm짜리를 이용해서도 거의 그 정도의 효과를 냅니다. 그게 QTL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QTL이라는 몰딩 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실리프팅을 했을 때 사람들마다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적당한 피부를 갖고 있으면서 적당히 늘어진 사람들, 그래서 실리프팅은 30대와 40대가 해야 되는 시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솔직히 지금도 가장 좋은 건 맞습니다. 왜? 피부가 적당히 늘어지면서 피부가 너무 두껍지 않고 너무 또 얇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광대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20대들도 실리프팅을 하십니다. 요즘은 V라인 얼굴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를 확 당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녹지 않는 실을 썼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 참으세요라고 그랬지만 요즘은 녹는 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V라인을 원하는 20대도 저는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0대와 70대입니다.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 안면 거상술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안면 거상술의 한 70%, 한 80%까지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처럼 몰딩실이라는 실이 나오면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나이대나 어느 피부나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30대, 40대에 적당한 피부 두께를 가진 어느 정도 늘어진 환자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보셔야겠죠. 실리프팅의 유지기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녹는 실이 3가지고요. 안 녹는 실이 1가지입니다. 녹는 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PDO고요. 두 번째 PCA, PLLA입니다. 3가지가 녹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녹지 않는 실에서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4가지가 지속기간이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가시의 종류, 실의 두께에 따라서 지속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실제로는 녹지 않는 실도 지속기간이 4년은 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녹는 실이나 녹지 않는 실이 오래 간다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녹지 않는 실로 실리프팅을 굉장히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예전에 녹지 않는 실로 했을 때도 지속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계속 효과가 얼마나 가느냐가 논란이었습니다. 녹는 실로 제가 했을 때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대부분 야, 그거 3개월이면 다 녹는데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녹는 실로 합니다. 지속기간에 대한 얘기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실들도 결국은 1년 이상 지속되긴 어렵다고 저는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주면 제가 2005년도에 스페인에 갔을 때 남미에서 쓰고 있는 몰딩 실이 녹지 않는 실로 제조된 거를 제가 한국에 가져와서 제 지인들한테 해봤습니다.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실보다 훨씬 더 가치도 크고요, 녹지 않는 실이었습니다. 그걸로 제가 한국 환자들을 했을 때 결국은 지속기간은 비슷했습니다. 녹지 않는 실을 쓴다고 4년, 5년 가지 않습니다. 그건 제 경험에서 그렇습니다. 리프팅 효과는 결국은 6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보는 게 대세인데 실제로 6개월째도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만족도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을 땡기고 나서 한 달째 제가 경과를 보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된 걸 보여드립니다. 근데 환자들은 결국 이 모습을 각인하는 거지 원래 처졌던 모습을 각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돌아오는 시기를 보면 빠르면 6개월,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10개월에서 12개월째가 제일 많이 옵니다. 그리고 옛날 사진을 보여드리죠. 그 보여드리면 아,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러면 언제 하면 되냐 물어보면 1년에서 1년 반 사이 주기로 하십시오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8개월에서 10개월째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짱짱한 상태를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에 요즘은 녹는 실을 쓰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게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수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시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단한 시술입니다. 통증은 사람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크닉에 따라도 차이가 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고정형 방법과 고정하지 않는 방법. 고정하는 방법은 두피 쪽에 있는 근막에 거는 건데요,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한번 실리프팅을 하면 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효과는 좋지만 환자들이 통증이 심해서 하기 어려운 방법이고요. 그 다음 방법은 고정하지 않는 방법인데, 고정하지 않는 방법은 통증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보통은 참을 만한 통증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진통제 이런 걸 처방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히 조절이 될 만한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시기는 사람들마다 되게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을 정도의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수술할 때 느끼는 통증, 당연히 수술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마취를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부분 마취 자체가 통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를 하고요,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면 마취 안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은 실이 들어가는 부위에 마취를 하고 일부를 마취를 좀 더 추가적으로 더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취 주사 자체가 좀 통증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면 마취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환자들한테 권해드리는 거고요. 굳이 안 아픈 거를 아프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실의 개수는 역시 이것도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이게 왜 고민스러운 문제냐면, 실리프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 미용을 하는 선생님들 세 파트가 제일 많은데 대부분은 실을 많이 안 넣습니다. 환자들이 저한테 방문했을 때 실리프팅을 권하게 되면 실리프팅은 효과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을 안 좋은 걸 쓰거나 실을 적게 넣는 겁니다. 물론 뭐 테크니컬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요. 왜냐면 똑같은 실 갖고도 효과가 다른 걸 제가 봤으니까요. 그래서 실 개수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근데 저는 보통 실을 예전부터 좀 많이 넣는 편이었고요. 특히 고정형 방법을 했을 때는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하지 않는 실을 썼을 때는 꽤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은 제가 한쪽당 보통 10개에서 13개 사 정도 씁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씁니다. 꽤 많죠. 제가 실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고정하는 실과 당기는 실입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그 프로토콜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당기는 실을 썼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양방향 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주로 많이 썼고요. 제가 요즘에 고정하는 실은 뭐냐, 지그재그 실이라고 해서 다방향 실입니다. 양방향 실을 썼을 때 이 피부가 이쪽에 모인다는 것 때문에 이 다방향 실이 나온 건데, 당기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기는 실을 넣고 고정하는 실을 또 추가적으로 넣어서 좀 더 효과가 오래가고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 개수는 환자마다 좀 다르다. 그래도 적어도 10개에서 15개 정도는 넣어야지 효과를 본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후 관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는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바늘구멍이 있기 때문에 사우나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딱딱한 걸 드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얘기 안 합니다. 딱딱한 걸 먹어서 떨어질 정도면 그건 실리프팅 효과가 없는 겁니다.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건 술, 담배 당연히 안 해줘야 되는 건 맞고요. 염증 생길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도 약을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 한 달 정도는 고정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엎드려서 주무시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엎드려서 주무실 때 얼굴이 비비게 되면 리프팅한 실이 두두둑 하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해야 될 거고요. 제일 많이 보는 건 마사지입니다. 물론 경락 같은 마사지는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 시술을 받을 때 받는 마사지는 굉장히 소프트한 마사지거든요. 이 소프트한 마사지는 보통 3주나 4주 지나면 하셔도 됩니다. 밴드 같은 거 해야 되냐? 그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 하품을 하거나 딱딱한 걸 먹으면 두두둑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두두둑 소리가 나는 건 실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실에 걸려있다 그게 몇 개 정도 풀려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두두둑한 소리로 우리가 리프팅한 실의 효과가 완전히 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이 끊어지면 실제로 실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심하셔야지만 심각한 정도의 조심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술을 해보고 그리고 또 되게 시술을 잘했다는 선생님들이 저랑 비슷한 실을 쓰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똑같은 실을 넣어도 결과가 다르다는 거고요. 수직 방향, 버티컬 벡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책을 쓰면서 같이 공부했던 그걸로 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 개념에 대해서 확실한 의사. 결국 경험 많은 의사한테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요즘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과 이 영상도 추천드립니다.